IRA 비교입니다. 정말 이 은퇴 계좌의 기초 중에 기초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제가 뭐 이런 은퇴 계좌, IRA, 뭐 트래디셔널 Roth, 뭐 비교, 뭐 이런저런 것들을 꽤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정말 기본에 해당되는 펀더멘털이죠. 쉽기 때문이라기보단 펀더멘털인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 뭐 쉽게 제가 다루지 않더라도 다른 소스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 찾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인데 그럼에도 이런 컨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계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입니다. IRA, Roth IRA가 뭔지, 401k가 401k가 뭔지 등등 궁금합니다. IRA요. 이게 뭐냐?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예요. 개개인들이 은퇴하는데 사용하는 계좌, 금융 계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배경은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나라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일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 소셜 시큐리티 그 시스템일 거란 말이죠. 나라에서 뭐 이름은 다르겠지만 각각의 구성원들이 은퇴하고 나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연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연금이라는 것이 항상 불안불안한 거죠. 수익을 잘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인구 수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가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 모든 나라들은 이걸 서플리멘트 하기 위해 이걸 보조하기 위해 각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은퇴를 대비해서 자산을 잘 모아놓는 것을 장려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이에 대해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유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배경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IRA 제도인데 개개인이 은퇴를 직접 대비하기를 장려하고 권유하고 이에 맞는 세제상의 혜택,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 IRA 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IRA이고 또한 개별 경제 주체들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다음 단위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종업원들의 은퇴를 잘 대비해 주도록 그거 역시도 장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401k예요. 여기 지금 401k를 안 적은 이유는 401k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401k만 얘기할게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러이러한 배경을 봤을 때 각각이 은퇴를 직접 준비하세요. 개인이 됐건 기업이 종업원들을 위해서건 그러면 정부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게요 라고 해서 나온 게 IRA 그리고 401k다 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럼 그게 어떤 혜택인지는 따져보자고요. 그럼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내가 이제 투자자란 말이야.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평가할 수 있냐면요. 결국은 세제상의 혜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제상의 혜택, 소득세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세금, 소득을 줄여주는 거는요. 내가 지금 번 소득을요. 지금 당장 번 소득을 줄이는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당장의 소득을 세금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벌게 되는 소득을 비과세되게 해주는 그런 혜택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좋은 혜택이죠. 내가 당장 번 거에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게 있고 미래에 버는 것을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게 있다는 것. 둘 다 똑같이 좋은 거예요. 트래디셔널 IRA. IRA가 두 종류가 있어요. 트래디셔널 IRA라는 게 있고 Roth IRA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래디셔널 IRA는 뭐냐면요. 이 둘 중에 첫 번째예요. 현재 소득을 절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현재 소득의 절세죠.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금년에 뭐 잘해서 뭐 돈을 10만 불 벌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10만 불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중에 최대 6,500불 또는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7,500불까지는 그거를 내가 다른 데 안 쓰고 나의 IRA라고 하는 은퇴 계좌에 내 돈을 옮기면 그래서 그거를 은퇴를 대비한 어떤 투자 소득을 내기 위한 투자 계좌로 옮겨서 투자에 활용하면 그 금액 6,500불 또는 7,500불까지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 금년에 번 소득에서 과세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불 벌었으면 10만 불 빼기 6,500불 해서 93,500불만 과세 소득으로 잡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10만 불에 대해서 뭐 40% 내는 것보다 93,500에서 40% 내는 게 그만큼 세금 덜 내잖아요. 결국 이 6,500 또는 7,500 곱하기 세율만큼은 내가 현재 내야 되는 금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게 트래디셔널 IRA인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제약이 없어요. 뭐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불입 금액에 대해서 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Roth는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는. 소득 제약이 없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더 벌었어요.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트래디셔널 IRA에 넣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제약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뭐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경우 대표적인 게 401k죠. 내가 401k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그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내가 가입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제약이 생겨요. 그 금액은 뭐 싱글이냐 뭐냐에 따라 다른데 싱글일 경우에는 83,000불까지에 대해서만 83,000불을 넘으면 이러한 IRA 컨트리뷰션을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트래디셔널 IRA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돈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의 커런트 이어에 금년도에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옮겨진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6,500불 옮겼고 7,500불 옮겼고 뭐 매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게 뭐예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예요. 배경이 아까 얘기했죠? 뭐다? 은퇴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은퇴 자금으로 쓰기 위해 준비하는 계좌고 거기서 불려나가는 건데, 그렇다 보니 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예컨대 내가 은퇴 연령을 뭐 59.5세라고 했을 때 그때보다 전에 이 돈을 찾아 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계속 줄 리가 없잖아요.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IRA에 옮겨진 금액, 그리고 거기서 불어난 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59.5세 이전에 찾으면은요, 세금 내고요. 거기서 다 애초에 세금 안 낸 돈을 넣어서 불어난 거니까 비과세된 거잖아요. 세금 당연히 내고 찾는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in addition to that 10%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게 IRA, 트래디셔널 IRA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Roth를 보면요. 이거는 미래, 아까 얘기했던 현재 소득의 절세냐 미래 소득의 절세냐 해서 미래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옮긴 자산은요. 나중에 불어나서 소득을 내는 게 비과세거든요. 소득세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당장 번 돈을 소득세 안 내게 하는 것도 있고 미래에 버는 거를 안 내게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미래에 버는 걸 안 내게 해주는 것이 Roth라는 뜻이에요. 최대 불입 금액이요. 매년 6,500불 똑같아요. 7,500불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똑같은데 소득의 제약이 있다. 싱글일 경우에는요. 13만 8천인가부터 15만 3천인데 15만 3천을 넘어서면 이 불이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소득이 많으면 Roth는 못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트래디셔널은 소득이 많아도 회사가 제공하는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득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Roth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해요. 59.5세. 이거 역시도 은퇴를 대비해서 만드는 그런 계좌고 정부가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혜택이라는 것은 미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59세 이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부가 정한 은퇴 연령 이전이라는 얘기죠. 찾을 경우에는요. 자, 원금은 어떨까요? 원금에는 페널티 없어요. 내가 불입한 게 어차피 애프터 텍스잖아요. 세금 내고 난 돈, 내 돈을 넣은 거니까 원금 참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은 이게 있어요. Roth의 경우는 5-year 룰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거기에 Roth에 가입하고 불입을 했는데 5년을 기준으로 놓고 봐서 불입한 뒤에 5년이 안 됐을 때 돈을 찾으면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내고 10% 페널티도 부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입을 하고 나서 그걸 불려가지고 소득이 났잖아요. 그 돈을 5년이 더 되고 나서, 그러니까 불입한 원금이 불입되고 나서 5년 뒤에 찾을 때는 페널티는 없어요. 대신에 세금은 붙죠. 내가 당신 세금 안 내게 해주는 것은 은퇴 이후에 찾으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은퇴 전에 찾으면 세금은 내야지. 5년 이내에 찾으면 세금도 내고 페널티도 내고. 그게 Roth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둘 다 모두 예외가 있어요. 페널티를 부과받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말하자면 이거죠. 트래디셔널 같은 경우는 내가 59.5세 이전에 찾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10% 페널티였었죠. 그리고 Roth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찾으면 페널티 부담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첫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만불까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Qualified Education을 위해서 찾는 것도 예외로 페널티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주고요. 뭐 Certain Emergency, Qualified Expense, Adoption이라던가 애 이제 낳는 것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 이 페널티 내 Retirement 어카운트에서 꺼내 써도 만불까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 First Time Home Purchase가 그렇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사항에 적용을 받으면 페널티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IRA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1K요. 이거 많이 얘기하진 않을 건데요. 확장판이라 그랬죠.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기업형 확장판. 간단해요. 확장판 IRA.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요. 그 회사가 401K 제도가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종업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트래디셔널 방식이 있고요. Roth의 방식이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는 Roth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그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확인하실 부분이고요. 최대 23년의 경우, 2023년의 경우 22,500불, 그리고 50세 이상의 경우는 3만 불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서 뭐 인플로이어가 같이 넣어주고 하는 것들을 합치면 뭐 6만 불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트래디셔널 방식과 Roth 방식이 있는데요. 트래디셔널은 현행 소득의 과세를 피하게 해준다. 그러니 불입금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였었죠. 대신에 Roth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불입된 거는 세금 낸 돈으로 간다 그랬어요. 트래디셔널은요. 투자 소득이 계속 비과세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은퇴 이후에 찾을 때는 세금 혜택이 없고 세금 내요. 그때. 미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따라서 미래소득, 투자소득 비과세고요. 나중에 인출할 때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그 차이예요. 결국은 뭐가 좋다, 나쁘다 수학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같은 소득을 냈는데 그리고 미래에도 같은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하고 지금 세금 안 낼래 나중에 안 낼래를 비교하면 산수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라고 하면 여러 의견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라트가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살펴보시고 그냥 저 개인의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이에요. 이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라트 컨버전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뭐냐? 앞서 제가 라트가 더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제 의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래디셔널로 했어요. 그랬는데 라트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라트 컨버전이에요. 트래디셔널 IRA를 라트 IRA로 바꾸는 게 라트 컨버전인데 일반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트래디셔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자산을 트래디셔널 자산, IRA에 있는 자산 라트로 바꾸는 것을 이제 컨버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 10만 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트래디셔널에서 라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금만 내면 돼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트래디셔널에 불입한 게 애초에 세금 혜택을 받았죠. 세금 줄여줬잖아요. 그리고 그게 불어난 거에서 지금까지 세금이 안 들었잖아요. 안 냈잖아요. 그 10만 불이 온전히 프리텍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라트로 옮겨가면 그 옮겨간 거는 앞으로 세금 안 낼 거잖아요. 그러니 라트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지금 불입하는 금액만큼은 애프터 텍스여야 되니까 그 1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옮기면 된다. 대신에 이거는 돈을 찾는 게 아니라 트래디셔널 IRA 방식에서 라트로 옮기는 거니까 페널티 10%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 모든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쉽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이해하실 것이고요. 근데 이제 백도어 라트 I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도어 라트 IRA. 이게 뭐냐면 라트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트는 내 소득에 제약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개인일 경우, 싱글일 경우에 15만 3천 불이 넘으면 라트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트래디셔널은 소득에 제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라트의 그 소득 제약에도 불구하고 라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게 뭐 대단한 무슨 뭐 컨셉인 것 같은데요. 백도어 라트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컨셉일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되게 쉬워요. 먼저 트래디셔널에 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입을 하고요. 그걸 라트로 롤오버 하면 돼요. 세상에 이렇게 쉽나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트래디셔널에 그 원래는 트래디셔널에 넣는 금액이 프리텍스로 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애프터 텍스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트래디셔널 계좌로 옮겨진 금액을 라트로 옮기는 그 행위가 백도어 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쉽지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트래디셔널 IRA 내 계좌에요.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쳐요. 뭐 10만 불이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프리텍스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금 안 낸 돈이에요. 근데 내가 금년에 애프터 텍스로 어떤 금액을 넣고 그거를 라트로 옮기려고 하면 이게 라트에 있는 금액, 라트로 옮겨가는 금액이 내가 금년에 이 트래디셔널 계좌에 넣은 금액만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트래디셔널 계좌에 들어있던 10만 불도 포함해서 비례해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원래는 내가 트래디셔널에 금년에 6,500불을 넣고 라트로 컨버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는 세금 낸 돈을 거기다가 트래디셔널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라트로 옮기는 거니까 세금 부담이 추가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밸런스, 트래디셔널 계좌에 있던 밸런스를 그 금액에서 일부를 라트로 컨버전 함으로 거기에 아마 상당 부분 또는 뭐 절대적인 부분이 프리텍스로 되어 있는 금액이 라트로 옮겨질 테니까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테크니컬하게 복잡해질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라트로 컨버전할 때 백도어로 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번째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매우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IRA는요 투자가 아니고요 투자 계좌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봐요. 5년 정도 뱅가드에서 트래디셔널 IRA에 돈만 넣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늘지 않네요. 이 말이 잘못된 게 뭘까요? 이거 제가 어떤 게시판에서 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오케이 이러이러한 IRA에 대해서 이해를 숙지를 했고 거기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뱅가드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트래디셔널 IRA 어카운트를 열고 거기에 돈을 5년 정도 넣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돈이 자라질 않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안 올라가죠. 당연히. 이건 계좌에 옮긴 거죠. 이 무슨 말이냐. 모건 스탠리에 계좌를 열고 또는 뭐 한국이라면 삼성증권에 계좌를 열고 그 주식 계좌에 돈을 넣었어요. 그럼 그 돈이 자라나요?
잘할 리가 없죠. 마찬가지는 IRA 계좌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식 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인 거예요. 투자 계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옮겨진 이 계좌에 옮겨진 걸 나는 어딘가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주식일 수도 있고요. ETF와 같은 그런 주식 상품일 수도 있겠고요.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CD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보험 또는 어뉴이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IRA는 투자 계좌를 지칭하는 것이 투자 자산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까지 펀더멘털한 트래디셔널 로스 방식에 따른 차이 IRA의 비교 그리고 설명이었습니다.